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스튜디오에서만 이제 촬영을 하다가 아주 오랜만에 집에서 카메라를 켜봤어요. 정말 오랜만에 진짜 찐 겟레디를 찍어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뭔가 얼굴이 동그랗게 나오지? 제가 사실 이사를 왔는데 인스타그램만 보시는 분들은 이사 온 걸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유튜브에는 막 이사를 했다고 올린 적이 없어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사 온 김에 이사 온 집에서의 겟레디 그리고 이제 또 요즘 많이 쓰는 색조들 약간 봄맞이 메이크업 등등등 그리고 약간 이사 오기 전집에 대한 좀 그런 섬뜩한 썰 같은 것들 좀 그런 거 위주로 말하면서 메이크업을 해볼 겁니다. 와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원래 아침에 해가 어둑어둑해가지고 집이 추웠거든요? 보일러를 확 올렸는데 갑자기 해가 엄청 쨍쨍하게 지금 뜬 거예요. 그래서 너무 더워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붙이고 시작해줄게요. 셀퓨전시 포스트 알파 쿨링 패드. 요거는 제가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진짜 유튜버 분들이 엄청난 극찬을 하셔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사봤어요. 제가 또 이런 거 신상 나오면 정말 다 써봐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메이크업 전에 하는 용으로 이게 쿨링감이 진짜 대박이래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쿨링을 집중 타겟 키워드로 막 이렇게 내는 제품들은 뭔가 화학적인 쿨링감이 들 것 같아서 안 썼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다 좋다고 하길래 얼마나 좋길래? 하는 마음이 지금 또 너무 덥기도 하고 근데 일단 지금 붙였는데 너무 시원해. 그 쿨링감이 약간 딱 붙이자마자 올라오는 쿨링감은 아니고 붙이고 시간이 지나면 정말 피부 온도가 낮아지는 느낌이 드는 그런 쿨링감이에요. 제가 집에서 촬영을 오랜만에 해가지고 약간 어색한 게 이제 최근에는 스튜디오에서만 거의 촬영을 하다 보니까 뭐라 해야 되지? 좀 그 완벽한 조명? 물론 그마저도 완벽하진 않지만 뭔가 이렇게 깨끗하고 빛이 들어오는 이런 게 일정하게 찍다가 자연광으로 이렇게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빛이 막 다 다르게 들어오고 빛도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살짝 지금 어색하고 걱정도 조금 되거든요. 배경도 깔끔한 배경에서 찍다가 갑자기 확 친근해져가지고 오 이거 너무 시원하다. 오 너무 시원해. 그리고 렌즈도 제가 까먹기 전에 말하려고 끼고 왔거든요. 요거는 데이지 샤워 퓨어 브라운입니다. 요거 물어보실 것 같아서. 그리고 빛이 계속 움직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4시에 지금 촬영을 시작하고 있어서 해가 점점점 져가지고 각도를 계속 바꿀 수도 있어요. 배경이 바뀌어도 놀라지 마시고요. 여기 제가 이사 온 집이 창이 엄청 길게 돼 있어서 진짜 사방이 자연광이에요. 그래서 그게 되게 마음에 들어서 이사 온 것도 있고 대신 단점은 너무 더워. 여러분 일단 지금 엄청 시원해졌거든요. 쿨링 패드 떼고 메이크업을 시작해볼게요. 제가 또 최근에 파운데이션 써보고 싶은 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두드려서 흡수시켜주고요. 이 패드가 시원하기만 한 게 아니라 수분감도 되게 괜찮은데? 아 요즘 다시 피부가 깨끗해져가지고 지금 다 회복이 됐는데 요 놈이 지금 요게 지금 안 사라지고 있어. 이게 원래는 염증성으로 올라왔었는데 제가 그 공동 개발한 그 티트리 스팟 있잖아요. 그거를 바르면 그 안에 염증들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농이 차요. 이 농이 차는 게 염증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짜주면 되는데 제가 지금 이게 떨어질 때까지 일단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짜주고 나서 또 그 압출한 부위에다가 스팟을 올려주면 걔가 진짜 상처가 엄청 잘 아문단 말이에요. 톡 건드리면 이게 튀어나올 것 같은데 뭔가 아까워가지고 못 짜겠어. 이 크림으로 한번 보습을 조금 더 줄게요. 샤이샤이샤이 리포좀 리페어 밀키크림인데 요거 제가 올영 추천템에서 약간 발견하고 저의 뭔가 존조템이 된 이거 화장 전에 바르기 너무 좋아요. 왜냐면 보습감이 솔직히 엄청나게 그렇게 깊진 않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게 로션과 크림의 중간 제형이라서 지금처럼 메이크업하기 전에 딱 추가적으로 발라주기 딱 좋은 제형? 딱 발라주면 무겁지 않고 가벼운데 보습감이 알맞게 채워지니까 메이크업 할 때 피부 메이크업이 되게 예쁘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스튜디오에도 그때 촬영용으로 하나 샀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하나 더 사서 집에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피부 반딱반딱하게 해주고 요즘에는 뭔가 일어나가지고 씻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약속 시간 맞춰서 메이크업하고 나가는 그런 루틴이어가지고 세안하자마자 메이크업을 할 일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세안하고 쓰는 기초가 따로 있고 메이크업 전에 쓰는 기초가 또 따로 있고 좀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그게 더 피부 메이크업이 예쁘게 되는 느낌? 우리가 왜 샵에 가서도 추가로 그 기초를 한 번 다시 해주잖아요. 집에서 하는 기초로는 속보습을 한번 잡아주고 이제 메이크업 직전에는 뭔가 겉보습을 좀 잡아주면서 좀 더 피부 표현이 매끈하게 될 수 있게 좀 그렇게 해주니까 메이크업이 더 잘 먹어. 눈썹 한번 닦아주고 너무 더워. 아, 창문 좀 열고 올게요. 아이고 더워라. 소음이 들려도 이해해주세요. 오늘은 겟레디니까. 일단은 파데 제가 이거 써보고 싶어서 이거 가지고 왔어요. 에스티로더 퓨처리스트 아쿠아 브릴리언스 메이크업 위드 인텐스 모이스처 파운데이션이고 제가 요즘에 어떤 피부 표현에 빠졌냐면 엄청나게 촉촉한 파운데이션으로 베이스를 얇게 깔아주고 그 위에다가 뭔가 세미매트하거나 파우더 얹어주는 그런 피부 표현에 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파우더로 그냥 보송하게 만들어줄 뿐 베이스 자체는 촉촉하게 해주는 그래가지고 요게 또 좋다고 피디님이 추천해주셔서 사봤어요. 이게 진짜 촉촉하대요. 그래서 요거를 브러쉬를 이용해서 발라줄 겁니다. 아 뭔가 예전에는 겟레디를 좀 많이 찍었잖아요. 그래서 좀 사담을 정말 많이 하는 느낌이었는데 최근에는 제가 진짜 스튜디오가 생긴 뒤로 겟레디 찍을 일이 없으니까 뭔가 소중이들한테 사담을 얘기해주는 일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이크업 영상마다 말이 많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또 편안하게 찍는 느낌이랑은 또 다르잖아요. 그죠? 스튜디오에서 찍는 거랑. 그래서 스튜디오가 생기고 나서 좋거든요? 일과 뭔가 이런 게 분리가 된 느낌이어가지고 뭔가 저의 그런 삶의 만족도 자체가 좀 높아졌다고 할까요? 근데 이거 파데 되게 괜찮다. 되게 쫀쫀한데 촉촉하네. 뭔가 제가 예전에는 진짜 집에서만 항상 무조건 이 스튜디오라는 게 있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모든 뷰티 유튜버 분들, 모두 유튜버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집에서 일을 하게 되면 좋은 점도 많은데 그 무기력함에 항상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단순한 편이라 그나마 좀 덜한 거지 주기적으로 이런 무기력함이 좀 찾아왔었고 그리고 또 촬영을 미루게 돼. 왜냐하면 이게 집에서 촬영을 하면 장비 같은 것들도 계속 세팅하고 치우고 이런 거를 좀 해야 되다 보니까 또 제가 게을러요. 게을러서 그거를 미루게 되고 그러니까 치우는 게 귀찮아서 애초에 안 찍게 되는? 그리고 또 찍고 나서 또 막상 치우는 것도 힘들고 그런 것 때문에 뭔가 핑계를 막 대면서 촬영도 점점 열정 있게 안 하게 되고 이런저런 이유로 무기력함에 좀 빠지게 되는? 사실 막 어떻게 보면 복에 겨운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짜 집에서 일한다는 게 생각보다 저의 성향에는 너무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사를 좀 자주 다니고 예쁜 집을 좀 선호하고 이러는 이유도 집에서 일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뭔가 이런 배경들이 깔끔했으면 좋겠고 인테리어를 했을 때 되게 예뻤으면 좋겠다. 그리고 항상 저는 자연광에서만 촬영을 했던 사람이라 무조건 저는 서양집을 찾아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사를 좀 많이 다녔어요. 근데 이게 점점 유튜브를 오래 하면서 공간 분리가 필요하다 진짜 그런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와가지고 이제 스튜디오를 구했던 건데 스튜디오를 막상 구하니까 너무 좋은 점은 출근을 해서 일하고 퇴근을 하니까 그런 사소한 공간 분리가 무기력한 거를 조금 잡아주는 극복이 되는 느낌? 그래서 하여튼 너무너무 그건 만족이라서 스튜디오를 다시 집으로 뭔가 이렇게 합칠 생각은 진짜 없고 계속 스튜디오를 사용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종종 이렇게 집에서도 찍어보려고요. 저는 원래 이렇게 찍는 게 더 익숙했던 사람이니까. 이거 파운데이션이 저는 진짜 엄청 촉촉하기만 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쫀쫀해. 뭔가 밀착력이 너무 좋다. 커버력은 거의 없고 그래서 커버는 따로 해주고 이렇게 피부 결광 정도만 냅둬줄 거예요. 집을 제가 이사 온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시겠죠? 여러분 일단 이렇게 촉촉 베이스 깔아줬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좀 세미매트 커버력 있는 쿠션을 얹어줄 거예요.
VDL의 커버 스테인 퍼펙팅 쿠션 V02. 요거는 약간 세미매트 느낌의 커버 쿠션인데 되게 생각보다 얇게 올라가서 괜찮더라고요. 요걸로 아주 양 조절을 잘 해서 얼굴 전체적으로 얹어줄게요. 커버력도 좀 더 해주면서. 이 집에 이사 온 지 제가 이제 2달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를 왜 이제 찍냐 하면은 원래 제가 우리 소중이 분들한테 공유드리고 싶었던 저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먼저 업로드를 하고 이 영상을 올리고 싶어서 조금 늦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사 온 이유가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이유? 그러니까 물론 계약 기간이 다 되어 가서 이제 이사를 온 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근데 사실 제가 그 전집이 계약 기간이 8월 달? 한 7, 8월? 그때가 계약이 만료인데 제가 이사를 온 시기는 1월 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일찍 이사를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앞으로 올릴 거고 아마 지금쯤이면 우리 소중이 분들이 보셨을 영상, 제가 이제 임신과 유산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실 이사 올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임신을 하게 된 거죠. 제가 11월 1주차에 이제 임신을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8월 8일이 출산 예정일인 거예요. 근데 그 전집 계약 만료 기간이 7, 8월 그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만삭일 때 이사하는 것도 힘든데 출산 예정일에 이사를 한다? 이게 너무 현실성이 일단 없었고 그러면 내가 진짜 이사를 나와야겠다 해가지고 그런 출산의 이유 때문에 좀 이사를 빨리 온 거긴 해요. 여기 이사를 딱 오기로 결정을 하고 이 집에 계약금을 걸고 나서 제가 유산이 된 걸 알았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그런 출산의 이유는 사라지게 됐지만 처음으로 이제 이사를 결정했던 계기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쿠션 바르니까 커버할 게 많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색조를 얹어도 될 것 같아요. 하기 전에 파우더 먼저. 파우더는 메이크업 포에버 가루 타입 울트라 HD 요거 발라줄 건데 요게 가루가 엄청 날려서 조심해야 돼. 일단 전체적으로 보송하게 해줄 거거든요. 이 애금을 17번 넓고 힘이 없는 이런 브러쉬에 잘 묻혀서 눈을 감아. 무서워. 눈에 들어갔었거든요. 얼마 전에 콧구멍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걸로 얼굴 외곽부터 안쪽으로 점점 들어오면서 파우더를 좀 눌러줄게요. 하여튼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 이제 지금부터가 우리 소중이들이 약간 흥미로워할 만한 이야기들인데 제가 원래 털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약간 조금씩 뭔가 이런 얘기들을 해줬었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또 이 샤머니즘으로서 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원래 그 집에 대한 뭔가 그런 욕망이 좀 커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사를 진짜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진짜 지역도 전국구로 거의 있어볼 정도로 많이 다녔는데 제가 또 집을 되게 많이 타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노예계약에 잡혔었다 했잖아요. 노예계약 잘못 걸려가지고 한창 되게 힘들었던 그 시기에 그 힘들기 전에 제가 독립하겠다 하고 그 노예계약 회사에서 나와서 보증금 대출을 받아서 인천에 집을 구했었거든요. 벌써 그게 언제야? 내가 유튜브 시작했을 쯤이니까 17년, 18년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때 그 집터가 되게 별로였거든요. 왜냐하면 처음 들어갈 때부터 그 집 전에 살던 사람이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났다고 했어. 그거 들을 때부터 약간 좀 찝찝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전에는 진짜 막 한 3평짜리 고시원에 살다가 친구 집에 얹혀 살다가 뭔가 처음으로 저만의 넓은 집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거기가 일단 그냥 너무 살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때 인천에 구했던 집이 투룸이어서 투룸. 그러니까 내가 3평짜리 살다가 투룸을 살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그 집에 살았는데 이제 그 집이 진짜 살면서 안 좋은 일이 진짜 많이 일어났지. 거기 살면서 갑자기 유튜브 계정 뺏겨가지고 갑자기 신용불량자 될 뻔하고 정말 돈이 없어서 이거저거 다 하고
막 일수까지 받을 뻔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진짜 그 집은 살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세면대에서 머리를 안 감아요. 근데 세면대에 머리카락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무 섬뜩하지 않아요? 그래서 막 그런 일도 있었고 정말 그냥 막 거기서 남자들도 잘 못 만나고 이상한 사람들만 만나고 진짜 막 그런 일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저의 그 최악의 첫 번째 집 거기에 살다가 약간 이제 유튜브 계정이 해결이 될 때쯤에 제가 그 집에서 망원동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근데 그 집은 망원동 집은 계단 5층 집이었는데 그게 제가 살던 집이 그 슈스케에 나오셨던 김지수 씨가 사시던 집이래요. 근데 그분이 거기 사시면서 이제 슈스케에서 되게 잘 돼서 근데 이제 군대 가시면서 집을 빼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집에 오면 좋은 일만 생기겠지라는 마음으로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어쨌든 그 집에 들어가서 해결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 계정 뺏겼던 것도 어쨌든 제가 돈을 주고서긴 하지만 소통이 돼서 다시 돈을 주고서라도 찾아오게 됐고 다시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수익을 낼 수 있게 됐고 하여튼 일이 되게 잘 풀렸어 그때. 근데 거기서 또 이사를 나온 이유는 거기가 계단 5층이라 했잖아요. 제가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그때 한창 술도 많이 먹고 이럴 때인데 술 먹고 집에 가면 너무 힘들고 그 계단 5층에서 사니까 잠깐 외출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배달시키기도 미안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사를 나오게 됐습니다 또. 그러다가 그 집에서 제가 이사 간 집이 아마 역삼동으로 갔을 거예요. 왠지 모르겠지만 역삼동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이제 살게 됐는데요. 결론적으로 저의 진짜 최악의 집. 정말 너무너무 별로였던 집. 그 역삼동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딱 빌라였는데 제가 2층에 살았거든요. 2층인데 반지층처럼 어두웠어요. 거기가 역삼동 골목을 딱 들어가서 어떤 언덕을 내려가면 있는 빌라였어. 그러니까 내가 2층 집이어도 이 언덕 끝에를 마주보고 있으니까 해도 안 들고 진짜 어둑어둑하고 음산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살면서 일단 제가 너무너무 별로였던 새끼를 만났던 집이기도 하고 물론 저의 선택이긴 하지만 그 집에 살 때도 막 별로 좋지 않은 일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살면서 약간 동네가 되게 스산했어요. 그러니까 강남구 중에서도 그 동네마다도 그 기운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도 막 친구들끼리 얘기하면 역삼동 터는 진짜 다들 별로 안 맞는다는 말이 되게 많더라고요. 물론 모든 역삼동이 그런 건 아닙니다. 하여튼 그 집은 진짜 어둑어둑하고 뭔가 제가 있으면 되게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그런 집이었는데 실제로 그 주변에 약간 룸이랑 호빠 다니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살았고 제가 편의점에 갈 때마다 자주 마주칠 정도로 좀 약간 그런 동네였나 봐요. 거기서도 있다가 제가 금방 이사를 나왔거든요. 너무 안 맞아서. 심지어 유튜브가 다시 잘 되고 있을 때였는데 그 집에 들어가니까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오고 뭔가 그런 수익 같은 것도 너무 안 나고 유튜브가 그냥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진짜 번아웃 오고 엄청 우울하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서 나와서 제가 간 집이 이태원 집. 이태원 경리단길에 있는 주택, 진짜 완전 구옥주택. 정말 한 80년 넘은 그런 구옥주택으로 이사를 갔는데 저의 이제 첫 번째 전성기가 찾아왔던 집. 근데 제가 살다가 그 썰 한 번 푼 적 있는데 저희 집에 도둑이 든 거예요. 그래서 뭔가 도깨비집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도깨비집은 있을 때 너무 잘 되는데 근데 도깨비가 어느 순간 나가라는 신호를 준대요. 근데 그때 안 나가면 망하는 거야 이제. 근데 제가 거기 살다가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저희 집에서 명품 가방을 1,000만 원어치를 훔쳐갔어요. 근데 제가 거기 되게 구옥주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도어락도 없었고 열쇠 따고 들어가는 집이었고 주변에 CCTV도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시골이었거든요. 눈썹 그릴 때 말하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하여튼 제가 그 집에 진짜 도저히 못 살겠어서 범인도 못 잡았어 심지어. 그러니까 더 불안하잖아요. 또 도둑 들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집에서 이제 이사를 나왔어. 그러니까 그게 도깨비가 나가라는 신호를 보낸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경리단길이 너무 좋아서 다시 경리단길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집은 되게 괜찮았어요. 왜냐면 그 집도
좀 좋은 일로 이사를 가는 분이 집을 내놓고 가시는 거라서 그 집도 기운이 딱 들어갈 때 따뜻한 느낌이 엄청 많이 들었던 집이었거든요. 근데 그 집에서 어쨌든 너무너무 잘 됐어요. 제가 너무 좋은 기운을 받으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집에 살면서 너무 잘 됐고, 더 신기한 건요, 여러분. 제가 이사를 나오고 나서 그 집에 제가 아는 분이 들어가게 됐거든요. 정말 우연으로 겹쳐서. 근데 그분도 그 집에 살면서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는 이건 터는 정말 있다라는 걸 확실하게 또 느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집에 살 때도 너무 잘 됐고 그랬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제가 그 집에서 조금 욕심을 부려서 더 큰 집으로 가고 싶다라는 마음에 약간 마음에 들지 않는 집으로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집은 진짜 넓었어요. 그러니까 가격도 사실 비쌌지만 되게 넓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좀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그 넓은 집에 대한 로망이 컸거든요. 그래서 이제 넓은 집을 가보고 싶다 해서 욕심을 내서 간 건데, 그 집은 또 한남동 쪽에 있는 집이었는데 거기가 들어가자마자 엄청 크고 되게 허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나한테 잘 맞는 그런 집이 아니었던 거지. 섀도우는 컬러그램 눈토리얼 아이 팔레트 피치 더하기 코랄은 사랑. 요거 제가 최근에 샀는데 완전 예뻐서 강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집에 들어가서 진짜 일이 안 풀렸어요. 심지어 너무너무 안 좋은 일들도 많았고 오해나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받고 그냥 좀 구설수에 되게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그 집도 어땠냐면, 그러니까 그런 외로운 그런 느낌뿐만 아니라 그 집이 한강이 보이는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한강뷰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한강뷰가 보이는 그 중앙에 되게 기분 나쁜 건물이 하나가 딱 껴서 보였었는데, 정말 바깥 풍경을 볼 때마다 그걸 볼 때마다 제 기분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근데 뭔가 그런 것도 제가 느꼈던 뭔가 그런 터에 대한 뭔가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안 좋게 느꼈던 것도 맞았던 약간 이런 터가 진짜 안 맞았었던 경우. 근데 그 집도 약간 사시던 분이 원래 숙소로 제공받아서 오랫동안 사셨던 거였는데, 외국인 분이 코로나 때문에 약간 휘청이게 되면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이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저한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중간에 카메라 발열이 너무 심해가지고 잠시 쉬다가 왔어요. 그렇게 그 집에서 안 좋은 일 있고, 제가 거기 살다가 처음으로 부산에 가서 부산살이를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부산살이를 하면서도 터가 너무 잘 맞았나 봐요. 근데 그 부산 집도 엄청나게 제가 가고 싶었던 집이었거든요. 막 비싸고 이런 집이 아니라 그냥 되게 기운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따뜻한 그런 느낌? 그것 때문에 엄청 기다렸다가 갔던 집이었는데, 그 집에 있으면서는 되게 좋은 일들만 생겼었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본격적으로 그런 시기를 거치고 나니까 좀 이런 집터에 대한 집착? 약간 이런 게 생겼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서론이 좀 길었죠, 여러분? 제가 그 집에 살다가 또 부산에서 결혼도 하게 되고 범이랑 같이 이렇게 계속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게 됐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냥 무탈하게 살다가 제가 어느 날 서울에 와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너무 도태되어 있는 느낌? 제가 이런 트렌드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뭔가 쫓아가기가 되게 힘든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부산에서. 그래서 서울에 오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나는 서울에 다시 오게 되면 꼭 다시 이태원 근처로 가서 살아야지? 근데 이태원은 사실 주차가 안 되는 동네가 되게 많아요. 들이 다 빌라 형태가 많아가지고 주차가 좀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난 용산에 꼭 가야겠다. 난 용산이라는 동네가 너무 좋다 해서 제가 용산에 있는 집들을 알아보다가 금전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제가 원하는 조건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따지는데 딱 그 전에 살았던 그 집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되게 겉으로 봤을 때는 괜찮았거든요. 그냥 되게 깔끔하고 공간 활용도 되게 잘 돼 있고 괜찮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부산에 그때까지만 해도 살았었으니까 이 집처럼 조건이 다 맞는 집을 찾기도 힘들 거고 뭔가 다른 사람이 금방 계약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마음에 그냥 계약을 바로 했거든요. 계약금을 걸었어요, 그때. 근데 제가 부산에 이제 어머니 아버님이랑 같이
이제 가는 보살님이 계세요. 근데 그 보살님은 막 신내림 받으신 그런 보살님은 아니고 그냥 철학원에서 좀 이런 사주풀이를 해주시면서 촉이 좀 좋으신 그런 보살님이시거든요. 좀 약간 맞추신 것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그 보살님한테 그때 이사를 가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 집 주소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꼭 가야겠냐고, 여기 집 터 별론데? 이러시는 거예요. 왜요? 근데 저 이미 계약했는데 어쩌죠? 이러니까 그 집에 수맥이 흐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수맥이라는 게 생각보다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수맥이 흐르는 곳에 사람이 이제 있으면 되게 아프고 다치고 좀 그렇게 안 좋은 기운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이러니까 사실 소윤 씨는 괜찮다. 소윤 씨는 기가 세서 뭐 이 집에 가도 별로 상관은 없는데 성범 씨한테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안을 주신 게 수맥이 흐르는 곳이니까 거기에 식물을 두고 그리고 건조기 같은 거를 두라는 거예요. 근데 또 마침 저희가 이게 진짜 운명적인 우연인 게 그 집이 구조가 되게 독특한데 세탁실에 건조기를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건조기를 둬야 되는데 둘 공간이 없으니까 딱 그 수맥이 흐른다고 하는 그 거실 그 자리밖에 둘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건조기를 두라고 하니까 약간 거기부터 조금 소름이 돋았어.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이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건조기에서 물이 터져가지고 물이 막 새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배관 연결할 수가 없어서 배관을 빼고 그냥 안에 물통을 넣어갖고 쓰려고 이렇게 바꾸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그 안에 남아있던 물이 그냥 터졌던 거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너무 그 순간 소름이 돋았고, 근데 범이가 그 집에 살면서 진짜 많이 아팠어요. 독감도 2번이나 걸리고 2-3번? 스키장 갔다 와서 다리도 부러지고 진짜 그런 걸 전혀 믿지 않는 성범이조차도 저한테 자기 이 집이랑 안 맞는 것 같다고 할 정도. 그리고 일단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마늘이가 엄청 아팠잖아요. 저희 집 고양이가 진짜 아팠던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집에 이사 오고 나서 갑자기 지방간증에 걸려가지고 진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었거든요. 근데 또 거기서 범이도 아프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제가 그 수맥 흐른다고 한 그 자리에 식물을 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식물이 저희가 부산에 살 때부터 선물을 받아서 계속 키웠던 식물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식물이 되게 안 죽기로 유명한 약간 그런 식물이었고 그냥 바람만 잘 통하고 해만 잘 통하고 물은 정말 가끔 줘도 되는 그런 식물이었어. 그래서 저희가 부산에서 계속 키울 때도 이거 이제 죽었네 싶을 때쯤에도 살아나고, 그러니까 물을 조금만 주면 다시 살아나고 진짜 그런 좀비 같은 식물이었거든요. 근데 그랬던 식물이 저희 집에 와서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죽었던 시기가 1년 정도 지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을 조금씩 그냥 그 전에처럼 줬는데도 막 엄청나게 그 전처럼 그렇게 크게 막 자라지 않았거든요. 그냥 유지되는 정도? 근데 여러분 이사 오기 전쯤에 보니까 그 식물이 뿌리가 썩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시 자라날 수 없겠다 싶을 정도로 뿌리가 썩어서 이렇게 파여져 있었어요. 뭔가 이제 거기서부터 진짜 이 집 안 되겠다, 나랑 너무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 그거를 제가 아는 언니한테 얘기했거든요. 근데 너무 소름 돋는 게 뭔지 알아요? 식물이 썩는 거는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썩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걸 듣고 와 진짜 내가 그것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너무 소름이 돋는 거야 진짜. 심지어 우리는 물도 잘 안 줘서, 나는 물을 안 줘서 썩은 건 줄 알았는데 뿌리가 물을 너무 많이 줘서라니. 그리고 심지어 그게 수맥 흐르는 자리에 있었고, 일단은 오늘 마스카라 바르기 귀찮아서 속눈썹 이거 한 3개 정도 붙여줄게요. 이거는 필리밀리 포인트 가닥 속눈썹 퓨어데일이고요. 이랬는데 결정적으로 제가 그 집에서 이제 아기가 생겨서 그냥 아기가 생긴 거 보면 약간 다 미신인가? 생명이 뭔가 자꾸 죽어나가고 이랬던 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 집에서 임신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내가 약간 너무 그런 걸 믿었나 보다 이 생각을 하고 넘기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결정적으로 그 집에서 유산을 했잖아요. 그것도 나오기 전에 그 집에 있을 때 유산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딱 겪자마자 와 진짜 이 집은 진짜 생명이 살지 못하는 곳이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거를 말하는 이유도 솔직히 누군가가 제가 살던 집에 살 수도 있고 해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 집에서 룸투어를 올린 적도 없고 저희 집의 위치를 모르는 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대부분 아예 다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짜 이 집은 안 되겠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 그 집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저희 집이 지어지기 전에 그 터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뭐 자연적으로 죽은 그런 터가 아니라 되게 큰 사건이 있었던 그런 터였어요. 막 자살도 아니고 그냥 진짜 죽게 된. 그래서 그런 터였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또 어떻게 알았냐면 저희 주변에 친하게 지내는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있던 분이 약간 그런 땅 관련된 거에 관심이 되게 많은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막 그 집 얘기를 하다가 살면서 범위가 너무 많이 아프고 그래서 별론 것 같다. 우리랑 안 맞는 것 같다.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몰랐냐면서 거기 집터 그런 일 있었던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진짜 온몸에 소름이 진짜 쫙 돋아가지고 와 진짜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진짜. 하여튼 그런 집이었고요. 제가 사실 막 유산을 하고 이런 일을 안 겪었었으면 별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유산까지 해버리니까 약간 의구심에서 확신이 되어버린 느낌? 그리고 또 이제 이 집을 왜 오게 됐냐면 제가 원래 집에 대한 로망이 되게 크다고 했잖아요. 항상 집에 대한 그런 욕망? 열망? 이런 게 조금 컸었어요. 언젠간 내가 살고 싶다라는 그런 저의 드림하우스 같은 그런 집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뭔가 이 집에 살면서 그 다음 집을 어디로 갈지 뭔가 저의 목표처럼 세워놓는 그런 집들이 항상 생기는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제가 한 2년 전쯤에 목표했던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목표라기보다는 너무너무 가고 싶었던 드림하우스 같은 느낌? 저의 분수에 맞지 않는 집을 온 걸 수도 있지만 제가 이 집에 살면서 조금 더 동기부여를 받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 마구마구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오게 된 게 이유가 진짜 커요. 물론 더 열심히 살아야겠지만. 그리고 사실 제가 그것도 이유에 있었지만 출산 예정을 하고 집을 고른 거기도 해서 제가 집에 동물이 4마리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로키도 좋아하지만 고양이들은 개인 그런 영역이 필요한 동물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보장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희는 방이 플러스 1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저희 방도 필요하지만 고양이 방도 항상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큰 집으로 오고 싶었고 어쨌든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이 그런 조건이 제일 잘 맞았었어요. 그래서 오게 된 겁니다. 뭔가 말하고 나니까 별거 없는 느낌인데 여러분들이 또 제가 이런 사주 얘기? 샤머니즘 얘기? 약간 이런 거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물론 이 집에 살면서 또 어떤 일이 있을지는 겪어봐야 아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막 기운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곳에서 탈출한 것만으로도 그리고 제가 느껴졌을 때 기운이 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이곳이 뭔가 그것만으로도 지금 만족입니다. 근데 더 소름 돋는 건 뭔지 아세요? 집주인 아주머니가 집을 안 준대. 희한해요. 월세를 막 엄청 올려서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해도 그 집을 안 준대요. 마음을 잘 모르겠어. 그래서 너무 소름 돋아. 여러분 또 발열 때문에 카메라가 꺼져가지고 지금 머리를 하고 왔거든요. 기다리는 동안. 이제 블러셔만 바르면 끝이에요. 어쨌든 저의 이삿설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뭔가 이렇게 좀 썰 풀면서 겟레디 하는 거를 다시 더 많이 해볼까 봐요. 원래 되게 많이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진짜 못하다가 지금 또 하니까 너무 재밌거든요. 블러셔는 네이밍 플러피 파우더 블러쉬 필로우 이거 써서 약간 중앙 부분 위주로 뽀용하게 이렇게 밝혀주고 지금 해가 벌써 지고 있어. 노답. 앞으로는 좀 일찍 시작해야겠어. 하루 종일 찍게. 이렇게 해주고 약간 또 색감 뽀용한 거 피치빛 더 얹어줄게요. 이거 되게 괜찮아. 하트 퍼센트 도트온 무드 블러쉬. 이거는 2호 코튼 피치. 눈 밑에부터 블러셔 감싸주면서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거 에크멀 거 피더리 핑크 립 펜슬로 라인을 살짝 더 오버하게 따줄게요. 약간 지금 코에 광나서 블러셔를 좀 텁텁한 걸 눌러주면서 깨끗한 느낌이 좀 나게
이거 써줄 거예요. 힌스 트루 디멘션 레디언스 밤. 요거는 컬러가 클리어거든요. 그래서 반짝이 있는 거 아니고 이렇게 되게 깨끗한 물광 피부처럼 보이는? 글리밍이랑 둘 중에 되게 고민이 많이 돼서 글리밍은 이렇게 좀 라벤더빛 도는 컬러인데 이거 하면 피부 진짜 좋아 보여요. 그럼 글리밍, 나 답정너인가 봐. 손가락에 이렇게 묻혀서 여기 애플존 이쪽에 위주로 여기다 얹어주는 거예요. 이게 많이 두드리면 살짝 베이스가 까지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두드리고 끝내야 돼요. 이렇게. 헉,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하면 너무 예뻐. 그러면 여러분 일단 저 해지기 전에 얼른 옷 입고 앞머리 내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다 완성하고 왔고요. 지금 앞머리가 거지존인데 앞머리를 기르고 있거든요. 이런 류의 앞머리밖에 못하는데 약간 좀 유행하는 느낌으로 인스타 감성으로. 하여튼 이렇게 메이크업 다 했고 저는 이만 나가주도록 하겠습니다.